임혜숙, 박준영, 임명, 강행, 수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새 후보 임박노 이렇게 표현했었죠.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야당에서 반대하는 이 3명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14일까지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시에는 15일 0시부터 언제나 임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고, 실제 지금까지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 이후에 한 번도 인사를 철회한 적이 없다 이런 점을 들어서 결국은 강행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김연아 비대위원님, 야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원래 민주당이 좀 과거와는 다르게 수적으로 우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지 않고 조금 생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통령의 특별 연설이 있었죠. 근데 저는 이 특별 연설에서 여당 지도부와는 청와대가 굉장히 온도차가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인사실패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시면서 사실상 임명을 강행할 뜻을 비췄는데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를 불러서 또다시 한번 논의를 했지만 불발로 끝났고, 청와대는 결국은 재송부 요청을 했습니다. 글쎄요, 이견이 없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14일 날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회동이 있는데, 이때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 청와대에 어떤 의견을 전달할지, 또 그 의견 전달로 인해서 조금 3명 중에 그래도 한두 명 정도는 지명을 철회하거나 낙마로 이어질지 조금 기대해 볼 만은 합니다만, 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또 야당 입장에서는 되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김연아 비대위원은 안타깝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국민의힘 대통령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요청에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남은 1년도 눈과 귀를 막고 가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입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데도 기어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패한 정권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어제 사실 박수현 전 대변인 나오셔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4주년 취임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의 기류가 바뀐 것 아니냐. 그 전만 해도 이 3명의 후보 모두를 다 임명하는 건 무리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대통령이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에 바뀐 것 아니냐 여쭤봤더니 그렇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다시 해달라 요청한 것은 강행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냐는 게 지금 야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강행해 왔죠. 벌써 이제 30명 가까이가 그렇게 이제 통과된 상태인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도 일부 지난 그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 분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여당 내에서도 일부 보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3사람 중에 1사람 정도는 최소 1사람 정도는 지명 철회돼야 된다는 입장이 강경한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연아 비대위원 말씀하셨다시피 14일 정도 돼서 한 번 정도 더 그럴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의미에서 과거와 같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최종적으로는 저는 송영길 신임 대표의 말하자면 지도력,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번이 상당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조금 이제 1명 정도, 최소 2명에서 1명 정도는 말하자면 그만두게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요구할지, 아니면 대통령의 기조에 그냥 대충 따라갈지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여당 내에서도 지켜보는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내 고민이 깊어졌다 이렇게 네. 지금 이제 풀이를 하셨는데, 아마도 지금 야당이 비판하는 많은 지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과 그리고 지금 대통령 시절의 발언이 너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희가 비교해봤습니다.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실은 보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기득 사유가 쏟아지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거의 다수가 반대하고 해도 결국은 밀어붙이기로 이렇게 운영이 이루어지니까 신망받고 살아온 분들이 이 험한 청문회에 무한당하기 십상인 청문회에 앉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게 국민 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또 사람이 또 그렇게 없는지 정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에는 야당이 그렇게 많은 의혹을 제기해도 그냥 밀어붙이기만 하느냐, 대통령에게 과연 국민 통합의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야당이 묻고 있는 것과 거의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김수경 교수님,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사실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발언이 늘 바뀔 수 있는 게 사실 정치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왜 이렇게 막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니까 이렇게 강행하겠다는 어떤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사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자기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혹은 정권을 잡게 되면 이전 정권을 비판해서 그걸 밟고 올라왔지만 결국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사실 지금 거의 대선 전국에 들어섰다고 봐야죠.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그동안 그 야당의 동의 없이 강행 처리한 그 사례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사례 정도, 30건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지금 어떠한 큰 의혹이나 문제가 있어도 그냥 임명을 강행해 왔는데 지금에서야 그래도 이렇게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도 또 소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재보궐선거 때 이렇게 참패를 했던 그 아픔이 결국 이 대선까지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경우에 다시 재집권하는 것이 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지금 소수의 목소리지만 이렇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4일에 이제 재송부 기한인데 어쨌든 그때까지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과 청와대가 좀 모양새를 갖춘 그게 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청와대가 의견을 바꿀지 아니면 청와대의 뜻에 당이 따를지 이런 약간 폼나는 모양새를 갖출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했는데 실제 어제 송영길 대표를 만난 재선 의원들이 쓴소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김병욱 재선 의원은 지도부가 대통령 기자회견 발언과는 별개로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응천 의원은 마지막 1년이라도 당 중심으로 가야 한다. 청와대 요청 따르는 것이 대선의 긍정적 요인이 될지 심사숙고해야 된다. 얼마 전 의총에 침묵했던 것과 달리 많은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민주당 내 소신파 이상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민심에 따라서 그 장관들에 대해서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목소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는데 다선인 제가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관이 대통령 임명권인 대상이기 때문에 임명 일방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면 국민적 불신과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걸림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네,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참 드물었었는데 이상민 의원이 공개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장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오히려 국정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14일까지 기간이 좀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언론들은 14일, 그러니까 마지노선이죠. 어떻게 보면 15일부터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데 14일 당일날 송영길 신임 지도부와 문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뭔가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아까 전에는 지도부가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언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송영길 지도부 장관 모두 임명하는 건
어렵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어떻게 반대를 할지 그 점이 굉장히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은 뭐 김부겸 총리는 표결로 가야 되고요. 그렇죠. 또 그 이후에 또 김우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과의 어렵사리 앉아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서 어쨌든 총리 표결을 무난히 통과시키고 검찰총장 임명까지 가기 위해서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서 일정하게 들어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여당 대표가 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내는 것이 자기의 리더십의 어떤 그 굳건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 사이에 아마 청와대는 최소 2명의 장관 후보, 말하자면 과기부 장관, 해수부 장관 후보와 개별적인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진 철회의 가능성도 체크하는 이런 아주 바쁜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